지금부터 트랙 B의 마지막 세션 병종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코드 이그나이터와 PHP 7입니다. 제가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P 7과 코드 이그나이터가 어떻게 연결고리를 또 가지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코드 이그나이터 한국 사용자 포럼의 운영자고요.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 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016년까지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매뉴얼 번역해서 회원님들한테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답변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질문 올려주시면 거의 뭐 한 2시간 안에 해결되는 그런 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엑스이콘이 사실은 라라벨을 주축으로 하는 인데, 제가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를 하지만 이제 PHP 7이라는 것에 들어가면서 어떤 통합 비슷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자,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드 이그나이터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부르기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눠보면은 코드와 이그나이터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점화자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로고 자체도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좀 개발하는데 속도를 많이 낸다던가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초기에 이게 출시됐을 때 굉장히 가파른 상승 곡선으로 해서 점유도가 많이 올라갔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한 프레임워크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생긴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쓰는데 이제 이상은 없고, 다음 장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어떤 PHP 7의 어떤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코드 이그나이터는 PHP 4부터 지원을 했고요. 지금 PHP 7까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이그나이터의 구조를 보게 되면, PHP 4일 때 OOP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디스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디스로드 이런 형태, 디스로드 뷰라던가 디스로드 모델이라던가 이런 형태를 지금 사용하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사용법들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라벨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사용법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PHP 7 오면서 어떤 코드 이그나이터 4로 가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디스에 대한 디스 객체를 사용한다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형태로 전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은 정말 자기가 입맛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찾아서, 라이브러리는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들, 특히나 라라벨에 있는 엘레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코드 이그나이터에 있는 또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또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지금 생태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객체는 OOP 구현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이그나이터의 큰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느슨한 MVC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한다 그러면 라우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뭐냐면 이제 주소에 대해 이제 파일이 매칭되는 구조, 컨트롤러 이제 매칭되는 구조와, 그 다음에 MVC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게 되는데, 코드 이그나이터는 MVC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뷰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 다음에 모델이 없어도 그냥 컨트롤러만 가지고도 작동을 합니다. 이제 이게 장단점이 될 수가 있죠. 제대로 배워서 쓰게 되면 정말 이제 좋은 툴이 되는데, 이 느슨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잘못 배우면 정말 이상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느슨하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개발자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프레임워크를 주무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강의할 때 보면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쓰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근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쓰게 되면 이제 나중에 내가 뭘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라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속도라는 부분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속도는 그 처음에 코딩라이터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왔을 때 굉장히 화두가 됐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젠드라던가 뭐 케이크 PHP라던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상당히 무거웠었거든요. 무거웠고 그 여러 가지 하나의 뭐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서버 자원이라든가 노딩을 사용하고 이제 이랬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으면서 속도가 빠른 형태의 사용하기 편한 프레임워크가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코딩라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유율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점유율을 가지게 됐었고요. 아직까지도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쉽습니다. 그 뭐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넣어놓기만 해도 뭔가 페이지는 하나 나와요. 첫 번째 페이지가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론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뭐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쉽다라는 것. 그리고 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매뉴얼을 번역해서 한글화 시켜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모르면 이제 질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그 코딩라이터로 되어 있는 소스를 저희 포럼으로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그 소스 자체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깔아보지 않아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사이트를 들어와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는 그 모든 프레임워크의 장점이죠. 모든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가 쉽다라는 것들은 뭐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제 요거는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의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에 최초에 뭐 그 개발하시는 상황들을 보면 그 라이브러리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썼거나 아니면 클래스를 누가 공개한 것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썼거나 했습니다. 그런 게 단점이 뭐였냐면 그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일 큰 그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기억에 아마 PHP 5.3이었을 겁니다. 그 5.3 이전까지는 MySQL이라는 커넥트, 뭐 MySQL 그 명령어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5.3부터는 MySQL i로 바뀌었습니다. MySQL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뭐 MySQL 라이브러리를 누군가가 만든 걸 가져다 쓰다가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MySQL 쓰고 있던 라이브러리를 내가 다 뜯어 고치던가 아니면 또 다른 MySQL i가 지원되는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직접 겪었던 상황이라서요. 저도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속도가 이제 요구되거나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뭐 광고 솔루션이나 여러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 광고 솔루션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 쓰지 않고요. 그냥 PHP 클래스 2개만 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RESTful 클래스하고 MySQL i 클래스 2개만 가지고 이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유지보수가 안 되는, 그 라이브러리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피어라는 게 나왔었죠. 피어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개발자들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얘도 이제 사실은 좀 사장된 좀 죽어있는 분위기,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쓰다가 보면 내가 이게 그 PHP가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얘도 똑같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지금 컴포저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뭐 PS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표준을 준수하는 어떤 과정을 서로 겹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좀 유지 보수에 대한 것들은 개발자들이 더 이상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이제 되게 되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PHP 7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한 40여 대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PHP 7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그전에는 제가 5.2, 5.3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버에서의 기존 성능하고 7으로 올렸을 때 성능하고 저는 수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최소 5배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뭐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연산을 하거나 어떤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제가 체감하는 지금 성능은 저희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한 최소한 3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효과라고 하면 이제 비용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10대의 서버가 필요했다 그러면 PHP 7을 올리게 되면 한 7대 정도 아니면 6대 정도만 돌려도 똑같은 성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하시면 PHP 7으로 서버들을 업데이트해서 작업하시는 게 그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면, 속도도 빨라졌지만 일단 메모리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디그나이터라든가 다른 여타 프레임워크들은 아무리 경량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네이티브 PHP라고 하는 것보다는 메모리 사용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뭔가가 계속 로딩이 돼야 되니까요. 라이브러리가 됐건 뭐가 됐건 기본적인 사용법들이 로딩이 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코디그나이터 2 같은 경우는 한 아무것도 안 해도 2메가 정도 차지합니다. 페이지 하나 띄우는데. 그리고 3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지금 그 7을 올리게 되면 어떤 때는 그 1기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1기가 아래때에서 뭐 적을 때는 뭐 500KB 이렇게 사용될 때도 있고 800KB.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동일 서버에서 메모리를 그만큼 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동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디그나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SR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시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레거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코디그나이터가 이제 잘 개발돼 가지고 코디그나이터 3까지도 잘 개발 중이었었는데, 그 코디그나이터 3를 개발하던 중간에 개발사, 그러니까 코디그나이터의 주관사에서 자기네들은 더 이상 이거를 그 케어를 할 수 없다, 새 주인을 찾는다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주인이 2년 반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디그나이터는 2년 반 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고. 그 2년 반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IT 쪽에서는 엄청난 기술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근데 코디그나이터는 2년 반 동안 그 PHP 7에 대한 7이 아니라 모던 PHP라고 하는 그 기류에 대해서 맞추지를 못한 상태로 멈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이제 뭐 BCIT라는 데서 그 자기들이 이제 개발하겠다고 해서 맡아서 지금 이제 코디그나이터 4를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기존에 그 만들고 있던 코디그나이터 3를 마무리를 해서 다시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고 코디그나이터 4에 대한 개발로 들어가서 지금 3개의 파스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스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왜 레거시라고 사람들이, 혹자들은 이제 레거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디그나이터를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개발하는 사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정상적으로 인수돼서 코드그나이터 4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코드그나이터 4를 이제 소스들이 몇 번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파스 1이 완료가 됐는데 파스 1은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조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드그나이터 4에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보셔도 됩니다. 지금 기본 구조들은 보셔도 되고요. 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맨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드그나이터 버전별로 모던 PHP를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 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화두가 되는 부분이 이제 컴포저입니다. 컴포저하고 네임스페이스라든가 그 위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 근데 네임스페이스가 지원이 되면 사실은 나머지 것들도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특정을 지어서 지금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맥북에 이제 코드그나이터 2, 3, 4 소스를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컴포저를 받아서 컴포저로 이제 모놀로그라는 로깅을 받아서 얘가 이제 네임스페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스들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2, 3, 4는 아무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데 이점대에만 제가 삼각형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안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질 않아서 약간 편법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오토로더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벤더가 있는 위치를 잡아줘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읽어드려서 사용을 할 건데 2점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왜냐면 2점대는 코드그나이터 4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인덱스 파일을 이제 열어보시면 그 안에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코드그나이터 뭐 선언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요게 원래 구문이고요. 요 구문을 찾아서 위에다가 요거 한 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 줄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컴포저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네임스페이스는 당연히 뭐 그거는 컴포저는 별개이니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소스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코드그나이터 2, 3, 4 그리고 로깅 테스트를 위해서 로그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놨고요. 또 벤더는 제가 컴포저 설치를 해서 모놀로그를 하나 받아놨습니다. 미리 받아놨고요. 그래서 요 코드그나이터 2, 3, 4에서 이 디렉토리에서 모두 이 벤더를 보게 해서 하나의 벤더를 보게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자, 2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index.php 파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이 없는 줄입니다. 이 부분이 없는 줄인데 제가 이제 컴포저 사용을 위해서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 벤더에다가 뭐 컴포저 제이슨 안에다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언하게 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3를 보게 되면 3하고 4는 이제 같은 상황인데요. 3하고 4는 컨피그레이션 파일 안에 로딩 오토로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지정을 해놨고요. 어디에 있는 벤더에 오토로드.php를 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3나 4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내가 컴포저로 설치한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읽어드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도 잠깐 보여드리면 3는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컴피그 파일이 아니라 뭐 앱이라는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도 일단 선언한 위치는 동일하게 해놨고요. 제가 원래는 이 컴포저를 다른 위치에 설치를 해놨었는데 이번 강의를 위해서 한 군데 몰았거든요. 한 군데 이제 새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컴포저 할 때 쓰실 때 D 옵션을 주게 되면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컴포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렉토리별로 다른 버전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만약에 프로젝트가 다른데 컴포저에서 내가 써야 될 라이브러리들이 다르다 그러면 D 옵션 주시고 다 따로 설치하게 되면, 왜냐면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까지 로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D 옵션을 줘서 프로젝트별로 이제 다 찢어가지고 쓰게 되면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웰컴이라는 거는 이제 설치하게 되면 나오는 기본 파일이고요. 자, 제가 여기에 위에 이제 컴포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컴포저를 통해서 설치한 모놀로그라는 라이브러리를 그냥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놀로그에 있는 로고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뭐 스트림 핸들러에 있는 것들 그냥 쓰겠다라고 지금 제가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럼 사용법 자체는 기존에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선언과 나머지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그냥 new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인자를 받아가지고 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i2라는 거로 이름을 만들어서 핸들러에다가 이제 파일 위치는 아까 만들어 놓은 로그라는 디렉토리에 ci2.로그라는 파일로 어떤 로고 파일을 작성해라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제가 ci2 컨트롤러 로고라고 이제 인포메이션을 하나 추가하는 라인을 작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원래 뷰 파일 들어오는 걸로. 그럼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이 페이지에 들어올 때마다 요 로고를 계속 찍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임스페이스 사용법을 이제 그대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제가 요거를, 자, 요거는 지금 코디그나이터 2 파일입니다. 제가 지금 기존에 테스트를 위해서 해놨던 거고요. 자, 이제 가상 도메인을 만들어서 제가 이 PC에서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코디그나이터2.com으로 가상 도메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지금 화면이 너무 크니까, 자, 여기는 지금 로고 파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액션이 일어나면 이 로고가 찍히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코디그나이터2에서 네임스페이스가 작동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한 줄이 찍혔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들어올 때마다 아까 이제 소스에서 보면 들어올 때마다 이 페이지를 보여주기 전에 로깅을 하게 돼 있죠. 요게 지금 이제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디그나이터2 컨트롤러 로고가 지금 하나가 찍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에서는 작동하는 걸 봤으니까 이제 3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도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똑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네임스페이스 사용법은 뭐 PHP 사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선언되어 있고 구문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파일명하고 코디그나이터 3 컨트롤러에서 작동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델에서 작동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로고가 두 개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에서 작동한 로고 하나, 컨트롤러에서 작동한 로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기본 소스는 나중에 제가 저희 포럼에 강좌 게시판에다가 다 압축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요 강좌 맨 마지막 장 참고 쪽에 제가 URL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 코디그나이터 CI3입니다. CI3
로그고요. 제가 또 3를 작동하게 되면 자, 얘는 코드이그나이터 3입니다. 3에서 제가 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한 라인이 또 들어갔죠.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4에서 포도 똑같습니다. 더 바뀔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코드이그나이터의 이제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한 컨트롤러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네임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이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코드이그나이터의 컨트롤러를 쓰겠다 해서 그냥 컨트롤러라고 쓰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여기다 이제 플레임으로다가 붙여주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태는 비슷한데 이제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사용법 자체가 코드이그나이터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다르죠. 그전에 있던 어떤 형태랑 얘는 CI 컨트롤러로 해서 따로 상속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냥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내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 있는 라이브러리들이나 뭐든지 간에 마음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고 왜냐하면 네임스페이스 쓰듯이 그냥 똑같이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에 있는 코드이그나이터 내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들도 똑같이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 이제 4도 사용하시는 법을 보게 되면 자, 근데 4는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좀 그래픽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이제 보여지는 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4에서는 그 프로파일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개발하기에 굉장히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물고마트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디버깅 바입니다. 디버깅 바를 실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타임라인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그 쿼리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면 그 직접적으로 SQL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액티브 레코드라든가 아니면 엘레컨트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제가 그 실행되는 콘솔에서 실행되는 쿼리를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 쿼리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 디버깅 툴을 쓰거나 아니면 특정 명령어를 그 소스 안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소스를 화면에 출력하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바가 들어오면서 데이터베이스 쿼리가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긁어가지고 그냥 콘솔에서 실행해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쿼리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로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 이제 여기 안에 ORM이 예전에는 액티브 레코드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액티브 레코드도 ORM의 일종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형태가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코드이그나이터 4에서는 완벽한 ORM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ORM이 들어왔어요. 4 자체 안으로. 그거에 대한 사용법도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기가 지금 들어왔고요. 제가 얘도 한번 재실행을 해보면 네, 조금 느려서 그런데 지금 2번 돌렸더니 이제 2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그 모던 PHP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던 게 아니었습니다. 안 되던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었고 그 충분히 검색을 하게 되면 뭐 코드이그나이터 2에서도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였죠. 내가 수고를 들여서 어떤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써서 구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내가 쓰면 되느냐 이거의 차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관사가 이제 다른 주관사를 찾으면서 2년 반이 멈춰져 있었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생겼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코드이그나이터 2버전이라고 해서 이게 PHP 4 때 나왔던 이 버전이라고 해서 그 PHP 7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이그나이터 2 버전을 사용하시더라도 얼마든지 모던 PHP의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고 개발을 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코딩커넥터 4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레포지토리가 있는데 이 레포지토리 가시면 코딩커넥터 4 소스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거 자체도 컴포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저에 올라가 있는 소스들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로드맵을 올려놨는데 이 로드맵들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코딩커넥터 4에 대한 로드맵이고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어쨌든 뭐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스 1은 완료가 됐고 파스 2에 들어간다. 근데 파스 1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이겁니다. 지금 뭐 PSR4를 이제 지원한다던가 뭐 오토로드라든가 로깅, 그 다음에 뭐 리퀘스트 리스폰스 부분. 예전에는 이게 라이브러리 안에 종속돼 있어가지고 그 리스폰스라든가 리퀘스트를 처리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다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하기에 좀 더 편한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라우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고 아까 제가 이제 구조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라우팅이라든가 컨트롤러, 모델, 좀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이런 시큐리티라든가 세션, 뷰 이거는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셔도 나중에 이제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 이거를 뭐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 고민을 하실 때 미리 한번 보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헬퍼라든가 뭐 캐싱 이메일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들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쪽에 있는 다른 프레임워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라이브러리들 전부 다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라이브러리가 한 거의 30개 정도 가까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스 1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MySQL i하고 포스그레 이 두 가지만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데 2에서는 나머지에 대한 뭐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MS SQL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들어갈 거고요. 요거 2까지 사실 끝나고 나면 3는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도움말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가 끝나고 나면 실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코딩커넥터 그 전에 처음에 로드맵이라 나왔을 때는 그냥 그냥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파스가 끝나서 구조에 대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뜯어보게 됐고요. 이 구조를 보면서 이제는 좀 재밌어졌구나. 더 예전에 개발 환경과는 좀 다르게 재미있게 개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강의를 준비했던 게 연기가 됐는데 PHP 페스트라고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HP에 관련돼 있는 어쨌든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원래 올해 11월 달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내년 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강의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뭐 기회가 돼서 지금 엑시콘에서 좀 강의를 하게 됐고요. 자, 일단은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PSR이라든가 컴포저라든가 네임스페이스, 뭐 ORM, 디버깅, 프로파일링, 뭐 유닛 테스트 등등등등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예전에 이제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딩커넥터 3까지는 어떤
IDE 그러니까 PHP 스톰이나 이런 데서 쓰려면 뭔가 작업을 해줬어야 돼요. 뭔가 어떤 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것들을 써줘야지 뭐 트래킹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 디버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약간 좀 불편하거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PHP, 그러니까 코딩라이터 4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이제 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네이티브 PHP 개발하는 것처럼 어쨌든 유닛 테스트라든가 뭐 디버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HP 코딩라이터 4에서 ORM을 작동하는 거를 자, 이 소스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딸랑 두 줄이 있습니다. 딸랑 두 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화면에 출력해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결해졌어요. 예전 소스하고 제가 3 소스하고 그러니까 코딩라이터 3 소스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써야지 똑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를 켜야 됐고요. 여기 프로파일러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로딩을 하고 모델 로딩을 하고 이 모델에 대해서 그 특정 함수를 불러서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 요게 예전 코딩라이터의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 객체를 사용해서 로딩을 해주고 뭐 이런 사용을 하고 이런 사용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냥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유저에 있는 어떤 그냥 함수를 실행하는 것. 이걸로 그냥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모델에 보시면 여기 지금 모델스라고 돼 있죠. 모델스 디렉토리에 유저스라는 디렉토리가 또 있을 거고 유저라는 어떤 함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모델스 디렉토리에 유저스에 유저라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그냥 코딩라이터 모델인데 어떤 테이블을 내가 뭘 쓸 것이고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는 뭐고 이런 정보들을 선언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정보고요. 그 다음에 아무 다른 건 없어요. 쿼리도 없어요. 쿼리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find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ORM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ORM이 아닌 상태에서 액티브 레코드라고 그러면 제가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3의 쿼리 소스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3의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입니다. getDe어라는 액티브 레코드를 사용해서 유저 테이블에서 ID 몇 번인 거를 찾아서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리턴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죠. 그냥 find 명령 하나만 주게 되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요게 코딩라이터 3에서 그 모델을 불러오는 모델에서 특정 값을 하나 불러다가 화면에 출력한 형태입니다. 아까 보셨던 소스로 여기 보면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뭐 클래스가 로딩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다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나온 시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 사용량 이거 보시면 590kb입니다. 굉장히 작죠. 지금 제 맥북에도 PHP 7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3에서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좀 슬림해진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만약에 제가 포스트나 get으로 어떤 데이터를 던졌으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쿼리가 나오죠. 쿼리가 어떻게 실행이 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제가 지금 그냥 딸랑 두 줄 썼는데 어쨌든 뭔가 작업은 돼서 나왔고요. 이 내용을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보기 편하게
작업이 돼서 나옵니다. 아이디는 뭐고 뭐 닉네임은 뭐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기 좀 편한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버깅 바에서 타임라인 좀 세분화가 됐습니다. 시작돼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뭐 주소 라우팅 하는데 얼마, 컨트롤러가 얼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얼마, 쿼리 돌리는데 얼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서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슬로우 쿼리라든가 아니면 서버가 반응이 느릴 때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서버 자체의 문제인 건지 일단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쿼리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 문제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기 힘들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쿼리는 없는데 뭐 지금 컨트롤러에서가 사실은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들어오면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쿼리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로고는 안 켜놨기 때문에 로고는 아까 이제 모놀로고를 사용해서 로고를 지금 쓰고 있는 형태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파일스라고 해서 현재 이 액션이 돌아가기까지 어떤 클래스라든가 파일들을 전부 로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경로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컨트롤러를 사용했고 어떠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가끔 주소를 변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라우터를 이용해서 주소를 뭐 변조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랬을 때 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그 주소가 어떤 파일에 매칭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다 뜯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 라우트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주소로 들어와서 어떤 그 파일에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컨트롤러 메소드에 연결되어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디버깅하기가 좀 쉽겠죠. 이제 변수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출력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좀 간단하게 그냥 그 코딩라이터 4의 ORM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사용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좀 간편해졌죠. 예전보다 더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그 단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코딩라이터 4로 오면서 사용법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 객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조금 남아있는데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법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코딩라이터 2, 3 프로젝트들을 코딩라이터 4로 컨버팅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좀 그 규모가 작다 그러면은 내가 해서 쓰겠다, 그거는 말리지는 않는데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코딩라이터 4로 옮겨가는 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하지를 않을 거고, 저도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 프로젝트들은 2, 3 이렇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는 4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새로 생길 프로젝트만 코딩라이터 4로 바꿔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외부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메인 프로젝트를 이제 코딩라이터 4로 컨버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뭐 리팩토링에 버금가는 아마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전 이제 안 할 생각인데, 어쨌든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들은 이제 코딩라이터 4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강의를 드렸는데요.